네, 간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드리겠습니다. 간밤의 3대 지수는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 전날 월요일장이었었죠. 3대 지수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 이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조정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재차 글로벌 증시는 중국, 신흥국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감에 놓이면서 조정 장세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지수 움직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입니다. 간밤에 다우지수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0.30% 미약한 반등을 줬고요. S&P 500 지수도 0.12%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0.6%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수별 움직임입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움직임 전개가 됐습니다.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일단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장 초반에 출렁임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오전장에서는 상승권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발표됐었던 지표들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3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보여줬었고 지난 7월 이 주택가격지수 역시 예상을 웃돈 결과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전날에 급락을 했었던 유가가 반등에 나서면서 에너지 섹터들, 에너지주 일제적으로 좀 반등에 나선 모습들이 지수에는 긍정적인 힘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악재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새해 예산안 표결을 두고서 이제 9월 30일 의회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10월 1일, 내달 1일부터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전날의 급락의 원인이 됐었던 중국발 세계경제 둔화 우려감 계속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약보합권으로 지수가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0.3% 오르면서 16,049포인트 선 다우지수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 미약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웰스파고가 S&P 500 지수의 연말 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이 강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2100에서 2000선까지 5%가량 전망치를 낮춰잡게 됐는데요.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의 순이익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됐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이 때문에 아래쪽으로 지수가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종가상으로 S&P 500 지수는 0.12% 오르면서 1,884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3%가량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전날 크게 급락을 형성한 이후에 이날 장에서도 0.5%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통적인 기술주들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애플과 야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밀렸던 두 종목이 됐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나타나서 나스닥 지수가 지수에 부담을 안기도 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0.6% 상중 저점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4,517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띠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쉬는 동안에 금요일과 월요일장에서는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호재와 악재가 엇갈렸던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연중 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Goldman Sachs just cut its outlook for the stock marke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S&P 500의 연중 목표치를 기존에 제시했던 2,1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5%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이 순익 전망도 낮췄는데요. 골드만삭스는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이 EPS 전망치가 기존의 114달러에서 109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4.4%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서 이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됐고 유가가 생각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S&P 500 지수는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올해 들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도 기존에 제시했던 2.8%에서 2.4%로 하향 조정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4.3%에서 3.7%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12월을 제시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역시 증시와 기업들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호조를 보이면서 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톡에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드는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지난 8월 수치와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96.1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결과인데요. 세부 항목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나타내주는 이 현재 상황 지수는 기존의 115.8에서 121.1로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이 최근 주택 시장이 개선되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지표는 이 최근 경제 개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머피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솔린 가격이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향후 6개월간의 경기에 대한 지수는 91.6에서 91로 0.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이사는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낙관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그리고 지수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어땠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양상입니다. 이날 다우지수 반등에 나서면서 21개 종목 상승했고요. 9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상승 종목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날 3M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 시세 이어졌고요. 비자카드 그리고 존슨앤존스와 인텔, 맥도날드 등 21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애플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고요. 이와 함께 나이키, 홈디포, 또 금융주인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등 9개 종목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3M 포함해서 소매 판매 종목들 대체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증권사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존슨앤존스가 1.8% 강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도이체뱅크가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제시됐고요. 이와 함께 맥도날드 역시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1.6%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신제품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이날 장에서도 3% 넘는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주 부진한 양상을 보였고요. 건축 자재 섹터인 홈디포가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업종 상승과 하락, 희비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 쪽은 헬스케어 그룹이었습니다. 1% 가까운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산업재와 자본재 섹터가 이날 장에서 반등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기술주가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면서 0.5%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소매 판매 섹터 역시 0.3%의 하락이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어제 장에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바이오주들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일라일리가 호재가 있었는데요. 이 관절염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높게 평가가 된 부분 긍정적인 재료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을 지켜내지는 못했었지만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선방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0.68% 강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또 하나 금융주 내에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글로벌 은행 그리고 글로벌 시장 부문에서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BOA는 상반기에 트레이딩과 이 투자 은행 부문에서 수익이 대형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은행으로 꼽혔는데요.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적 기대감보다는 하반기에 부진했던 실적 전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었고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금융주 이날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양상, 이 시장 영향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0.78% 내리면서 15달러 35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그동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맥도날드입니다. 이날 맥도날드가 이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McDonald's upgraded to outperform at Credit Suiss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는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이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크레딧 스위스는 맥도날드의 주가 역시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00달러에서 112달러로 12달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에 대해서 이 맥도날드의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이 늘어난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이것이 4분기 미국 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는 맥도날드의 4분기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을 기존 0.7% 증가에서 1.5% 증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6일부터 맥도날드는 아침 메뉴를 종일 판매하는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 역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맥도날드의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맥도날드의 주가는 1.58%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야후입니다. 이날 야후가 가지고 있는 이 알리바바의 지분을 스핀오프하기로 결정하면서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ahoo rises on decision to proceed with Alibaba stake spin-off.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뉴욕 증시에서 장중 야후의 주가는 무려 6%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주가 급등은 야후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덕분인데요. 이 앞서 미국의 국세청이 이 지분 분사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야후가 알리바바 분사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후는 이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알리바바 지분 분사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지난 2005년 제리양 야후의 공동 창업자는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알리바바의 지분 40%를 인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현재 불확실성도 큰 상태인데요. 야후 역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에 밀리면서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야후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야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5% 떨어졌고 같은 기간 알리바바의 주가 역시 45%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야후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핀오프를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야후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주주들의 압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후의 주가는 2.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소식들도 저희가 함께 알아봤고요. 자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어떻게 또 마감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감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와 함께 폭스바겐 등 자동차주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국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83%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35%,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3%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에서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얻는 모습이었고요. 배럴당 1% 오르면서 45달러 23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금값은 간밤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등 호황제가 맞물리면서 그 공방 속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126달러 8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오른 가운데 옥수수 가격이 3달러 89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580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가 3%가량 오르면서 26.8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 926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흐름이 강세를 띠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1,194원 70전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 95.93 레벨대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0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기온이 좀 많이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오늘 이제 남부지방을 비롯해서 내일은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요. 그동안 이제 20도 후반대를 유지했던 낮 기온이 이제 20도 중반대로 좀 떨어지면서 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